2025년 1월 어느 오후 지하철역 앞에 있는 커피숍에 중년의 남자가 앉아있다. 57세 김성호 씨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분주히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2년 전 그도 저들처럼 넥타이를 매고 지하철을 탔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김 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7년 전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대형 유통회사에서 들은 마지막 인사였다. 다음 날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통장에 찍혔다. 순간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6개월을 가지 못했다. 오늘 이야기는 퇴사 이후 현실은 지옥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4명의 사연을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했음을 알려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일부 구조조정으로 절벽에서 떨어진 57세 김성호 씨. 김성호 씨의 퇴직은 예고된 것이었다. 매년 12월이면 회사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명단을 정리했다. 50대가 넘으면 누구나 그 명단의 후보였다. 5년 동안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했다. 오늘은 아니겠지. 하지만 2023년 12월 17일 그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 김성호 부장님,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는 아내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회사에서 희망퇴직 명단이 떴어. 지영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결혼 28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었다. 괜찮아. 우리 퇴직금도 있고 당신 능력이면 금방 다른 데 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은 빠르게 녹아내렸다. 첫째 딸 결혼 자금 3,500만 원, 둘째 아들 대학원 등록금 800만 원, 대출이자 월 67만 원, 생활비 월 320만 원. 6개월 만에 통장 잔고는 1억 원이 조금 넘었다. 성호는 밤마다 엑셀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했다. 지출은 줄이고 수입을 늘리고 자산을 굴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고 투자나 금융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27년간 월급만 받아온 사람에게 돈을 굴린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다. 성호는 희망퇴직 이후 3개월 동안 총 87곳에 이력서를 냈다. 27년 경력, 부장 직급, 유통업 전반에 대한 이해, 어디 가도 통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응답은 고작 4곳뿐이었다. 첫 번째 면접은 중소유통업체였다.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연봉이 4,500만 원 정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전 회사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성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면접관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원합니다. 신입사원은 아니지만 3년 정도의 경력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성호 씨 같은 경력자는 조직에 부담이 되거든요. 젊은 직원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다고 높은 직급을 줄 수는 없고. 성호는 그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부터 성호는 자격증 시험장을 찾았다.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2달에 하나씩 6개월 만에 3개의 자격증을 땄다. 하지만 구직 사이트에 우대사항란에 적힌 문구는 잔인했다. 경력 2년에서 3년 우대, 30대 우대, 신임 및 경력 무관, 57세 경력 27년은 어디에도 맞지 않았다. 성우는 어느 날 지영에게 말했다. 나 뭔가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작은 가게라도 해볼까 봐. 지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27년간 월급쟁이로 살아온 남편이 장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직 이후에 장사를 하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빚만 남게 되는 것이다. 2부 40대 정리해고 후 새벽을 깨우는 52세 이준호 씨. 이준호 씨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아내 수지는 이미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다. 오늘은 날씨가 좋대. 손님 많을 거야. 그래야 할 텐데. 준호는 와이셔츠 대신 편한 작업복을 입는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 맞는 새로운 일상이었다. 준호는 22년간 2회사를 다녔다. 첫 번째 회사에서 12년, 두 번째 회사에서 10년. 하지만 48세의 두 번째 회사마저 정리해고를 당했다. 그 후 4년은 지옥 같은 직업에 대한 실험의 연속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210만 원을 받으며 6개월 근무, 치킨집 창업해서 1년 2개월 운영, 초기 투자 3,800만 원, 월 순수익 95만 원, 폐업 손실 1,200만 원, 대리운전으로 8개월 했지만 하루 평균 12만 원 수입. 그 사이 준호는 각종 면허를 땄다. 지게차, 굴삭기, 트레일러. 면허증만 7개가 됐지만 정작 취직은 되지 않았다. 왜 회사에 있을 때 퇴직을 위해 더 일찍 준비하지 않았을까? 매일 밤 준호가 되뇌는 말이었다. 2024년 3월 준호는 대출 5,500만 원을 받아 프리미엄 호출 택시를 시작했다. 차량 가격 8,200만 원에서 자기 자본 2,7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었다. 여보,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도 안 되면 우리 진짜 끝장나.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될 거야. 당신은 성실하잖아. 택시는 다른 자영업과 달랐다. 치킨집처럼 망해도 자산 가치가 급락하지 않았다. 개인 면허값은 하락하지 않고 또한 차량은 팔면 됐다. 그리고 호출 시스템 덕분에 손님과의 트러블도 거의 없었다. 준호의 일과는 규칙적이었다. 출근 오전 6시, 퇴근 오후 4시, 주 5일 근무, 하루 평균 운행 28회, 하루 평균 매출 32만 원, 유류비 및 기타 비용 8만 원, 하루 순수익 24만 원, 월 순수익 약 480만 원, 대출 이자 62만 원과 생활비를 제하면 월 250만 원 정도가 남았다. 이전 회사 월급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됐지만 준호의 표정은 달라졌다. 여보, 오늘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기사님, 운전 정말 부드럽게 하시네요 라고. 그래. 응. 기분이 좋더라. 내 노력을 누가 알아준다는 게. 수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올 때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다. 회사 다닐 때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얼굴이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혹시 이번 달에 정리 명단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나도 그래서 행복해.
준호 씨는 그래도 다른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3부 퇴직 후 창업한 카페를 폐업한 박정수 씨. 61세 정수 씨는 30년 가까이 유통업계에서 일했다. 그리고 2022년 정년을 6개월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2억 3천만 원을 받았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정수는 늘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좋은 커피를 내리고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것. 30년간 숫자와 실적에 쫓기며 살았던 그에게 카페는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다. 정수는 서울 외곽주택가에 30평짜리 카페를 열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인테리어 4,800만 원, 에스프레소 머신 등 2,20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초도 물품 및 기타 1,100만 원, 총 투자금 1억 3,100만 원이었다. 월 고정 비용은 임대료 220만 원, 알바생 인건비 190만 원, 재료비 280만 원, 관리비 및 기타 95만 원, 총 고정비 785만 원이 나갔다. 처음 3개월은 좋았다. 손님들이 찾아왔고 커피 맛있다는 말이 들렸다. 월 매출 1,200만 원, 순수익 200만 원. 정수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카페 사정은 달라졌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었다. 반경 500m 안에 프랜차이즈 카페 3곳이 새로 들어왔다. 정수의 카페는 작고 독립적이었지만 브랜드 파워를 이길 수 없었다. 두 번째 문제는 물가였다. 커피 원두 가격이 30% 올랐고 우유 가격도 20% 뛰었다. 하지만 메뉴 가격은 올릴 수 없었다. 올리는 순간 손님이 떠날 게 뻔했다. 세 번째는 건강이었다. 61세의 몸으로 하루 10시간씩 서 있기는 쉽지 않았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굽었다. 잦은 통증으로 하루 종일 일하기가 힘들었다. 1년 후 월 평균 매출은 820만 원으로 하락했고 월 순수익은 오히려 35만 원 적자였다. 정수는 자신의 예금에서 매달 돈을 보태 카페를 유지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2024년 9월 정수는 카페 문을 닫았다. 순손실이 무려 1억 3,250만 원이었다. 카페 창업하면서 쓰고 남은 퇴직금 1억 원은 7,750만 원이 됐다. 정수는 단골 손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더 좋은 커피, 더 좋은 공간을 만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었어요. 여기가 없어지면 어디 가죠?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카페 많아요. 저보다 더 잘하는 곳들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현실은 희망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사부 퇴직 후 대출이자의 굴레에 빠진 부부. 59세 최명희와 62세 남편 상철은 2023년 함께 정년을 맞았다. 두 사람 모두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퇴직금을 합치면 4억 2천만 원이었다. 이제 우리 뭐하고 살지? 글쎄 일은 해야 하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새로운 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유명 프랜차이즈를 선택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본사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믿을 수 있으니까. 명희와 상철은 분식 프랜차이즈에 가맹했다.
초기 비용으로 가맹비 1,800만 원, 인테리어 6,200만 원, 보증금 8천만 원, 초도 물품 및 장비 3,500만 원, 총 투자금 1억 9,500만 원. 본사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이 상권이면 월 매출 4,500만 원은 나옵니다. 순수익도 월 500만 원 이상 가능하고요. 하지만 실제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초기 투자 자금 대비 매출은 한정적이었고 문제는 대출이었다. 부족한 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월 이자가 87만 원이었다. 두 부부가 인건비를 아끼면서 힘들게 벌어도 실제 가져가는 돈은 월 345만 원 전후였다.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부부가 나눠 가지면 한 사람당 172만 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5,733원. 최저 시급에도 못 미쳤다. 상철은 폐업을 고민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계약 기간 5년 내 중도해지 시 위약금 3천만 원. 위약금을 내고 나가도 8천만 원의 보증금은 임차인을 구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상권에 누가 들어오겠는가? 명희는 매일 밤 발을 주무르며 말했다. 내가 사장이 돼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회사를 나오면 지옥이고 직장 다닐 때가 천국이었네. 사연을 보내주신 4명의 근황. 성호 씨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 프로그램들을 찾아갔다. 상담을 받고 이력서를 다시 썼다. 인턴십에도 지원했다. 하지만 인턴십 모집 공고의 마지막 줄이 문제였다. 만 54세 이하. 성우는 57세였다. 나이로 재취업의 기회조차 없었다. 이준호는 택시를 시작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40대 때 이런 준비를 했다면 어땠을까? 회사는 직원들에게 내일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다. 퇴직 3개월 전에 받은 퇴직 준비 교육은 고작 4시간짜리 강의였다. 연금, 세금, 재취업. 30년 인생을 4시간으로 압축하기엔 너무 많은 게 빠져 있었다. 김성호 씨는 결국 작은 편의점을 인수했다. 투자금 5,800만 원.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월 순수익 180만 원을 번다.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100만 원 남짓. 이게 내가 27년 일한 후 새로운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가? 하지만 성우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 정수는 카페를 접은 후 친구의 소개로 작은 물류회사에 취직했다. 월급 280만 원. 하지만 정수는 괜찮다고 말한다. 돈은 적어도 안정적이야. 그리고 이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난 그게 중요해. 꿈은 접었지만 생계는 이어갔다. 명희와 상철은 여전히 가게를 운영한다. 폐업할 수 없으니 버틴다. 하지만 명희는 이제 젊은 창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절대 프랜차이즈 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준호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힘들지만 표정은 밝다. 어제 한 손님이 팁을 주셨어. 5만 원이나. 진짜? 왜? 그냥 수고하신다고. 덕분에 안전하게 갔다고.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 운전 진짜 잘하긴 하지. 작은 인정이 준호를 움직인다. 돈보다 숫자보다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준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한다. 2025년 대한민국 50대 이상 인구는
2,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율 32.7%, 5060 세대 폐업률 연 18.2%, 고령층 빈곤율 38.9%, 정년 이전 퇴직자 비율 73%, 김성호, 이준호, 박정수, 최명희. 이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빈틈이 만든 희생자였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더 열심히 살라는 충고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전 교육과 매뉴얼이었다. 정년 연장, 임금 체계 개편, 재고용 강화, 창업 전 시뮬레이션, 세대 융합 교육. 해법은 여러 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를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절벽 끝에 선 사람들은 묻는다. 왜 우리는 퇴직하고 나서야 이 모든 걸 배워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사회는 아직 찾지 못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